현재 포스텍 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부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장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고맙습니다. 축제 같은데요. 네, 3월 1일 3월을 맞이한 축제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원경희 고문님하고는 지금 인연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7년 됐습니다. 초기부터 굉장히 친한 형님으로 모시고 제일 부러운 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신념. 예.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고 그랬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끝까지 가실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 제목은 블록체인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제 다음에 이재용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장민입니다. 저는 이제 포스텍 포항공대라고 하죠. 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주로 이제 그 현업에 있었습니다. 더존 비즈원의 기획실장, 한컴그룹, 한컴의 기획조정실장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기회가 돼서 저도 이제 비슷한 기회인데 블록체인의 굉장히 매력에 빠져서 창업을 하고 또 현재는 포항대 크립토 연구센터 부센터장 그리고 포항대 산학협력단의 교수로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지금 몇 분이 책을 받으셨는데 그게 제 책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해가지고 기념식도 하고. 근데 이 책은 되게 극단적인 쪽 분야입니다. 그 블록체인의 밈이라는 분야인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예, 어쨌든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3프로 TV도 나왔고 이런 책들을 좀 썼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전략, 퀀트 얘기고요. AI가 원래 전공입니다. 그래서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근데 저거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국방부 선정도서도 돼서 혹시 군대에 계신 아드님들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권 이상 팔렸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미드저니 또 제너레이터 대기, AI 전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코인 투자 전략까지 이제 많은 책들을 쓴 이유는 실제로는 제가 궁금해서입니다. 제가 계속 저 분야를 탐구하고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얻은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저런 책을 쓴 겁니다. 앞으로도 저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콘, 해시드, 코인원, 크립토 퀀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다 후배들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포항공대 포스텍 출신들이 이렇게 크립토 쪽이 많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이유는 이분 때문입니다. 포스텍이 포항에 있잖아요. 포스코의 창업자가 박태준 회장입니다. 포스코 일문에 가면 저 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게 1968년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겁니다. 읽으실 분들 다 읽으실지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못 읽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1968년에 저 캐치프레이즈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 창의가 무한하다는 걸 알고 저기다 쓰셨는지 저는 너무 존경스럽는데 저런 창의성 때문에 포항공대 포스텍이 블록체인 쪽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 해봐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엔 이런 이제 과정도 해서 원래 포항공대는 서울에 과정을 못 엽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서울에 포스텍 블록체인 앤 디지털 자산 과정도 열어서 지금 8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이렇게 떨어지면 두렵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근데 곱씹어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나면 별로 두렵진 않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말로써 좀 두려움을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고요. 여기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꿔서 오신 겁니다. 예.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서 오신 겁니다. 아마 놀러 가실 수도 있고요. 그냥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예,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서 오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아까 전에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운명이 바뀌실 겁니다. 왜 가난한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항상 합니다. 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 보고 와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사회는 승자 독식인가 이런 고민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의 논리일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 일하는 방법으로 지금 더 살 수 없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은데 4차 산업혁명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AI,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시때대로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AI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뺏어간다. 로봇이 곧 이제 대체한다. 실감하시는 그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어디 식당에 가면 요즘 다 키오스크 있죠. 옆에 이제 주문 뭐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곧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겁니다. 서빙 로봇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과 같이 이래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 방식으로는 돈 많이 못 법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계속 돈 벌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느끼고 있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산업혁명 그리고 요즘은 웹 3.0이라고 합니다. 웹 2.0 시대에서 웹 3.0이라는 시대로 바뀌는데 이런 전환의 시기를 좀 더 캐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웹 3.0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금 안 갖고 다니시죠? 현금 갖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드나 또는 지갑, 뭐 좀 빠르신 분들은 블록체인 지갑 많이 설치해서 갖고 다닐 텐데요. 웹 3.0 시대는 바로 블록체인과 지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은 가급적 AI를 통해서 좀 하고 똑똑한 지능형 뭐 이런 AI를 통해서 하고 돈은 블록체인, 토큰, 디지털 자산으로 벌어라. 이게 실제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생겼습니다. 55세에 은퇴하시고요.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하시고 좀 더 다른 일들을 찾아보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요.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거의 90세, 100세. 은퇴를 하고요. 실제로 나머지 한 4, 50년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가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3계급이 실제로는 재밌는데 계급이 하나 생겼대요. AI가 계급이 생긴대요. 그리고 나머지 99.997%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미래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2090년 정도에 달성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연구를 했는데 점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2035년에 AI 계급이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하니까요. 저런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아니라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일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일본 제1부자죠. 얼마 전에 이제 강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금붕어를 보여줍니다. 금붕어를 보여주면서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금붕어한테 ABC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몇 년 후에 즉 AGI라고 하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시대가 오면 분명히 AI가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요거 곱씹을수록 약간 두려워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 존재가 AI 또는 AGI가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을 추천해줬는데 아, 내가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면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아, 이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익숙해지고 또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 초에 부활절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여기에 딱 자동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다 마차예요. 마차죠. 이때 사람들이 자동차 시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대요. 야, 그거 자동차 그거 이제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뭐 이렇다. 1900년입니다. 1913년 모습입니다. 뉴욕 똑같은 5번가입니다. 마차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1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라는 게 혁명이 일어나서 그 뉴욕 미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원동력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10년 전에 실제로는 2009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다 사기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기술, 혁신, 도전 이런 열정들이 결국은 지금의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도 실행을 안 해. 다 아는데도 왜 안 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아까 전에 제가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그냥 카피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비디오, 오디오, 컨텐츠, 책, 문서들이 실제로는 내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고모님한테 보내면 제 원본은 여기 내 PC에 있을 뿐입니다. 카피본이 갑니다. 인터넷은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값싸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내 인터넷에 있는 돈을 저희 고모님한테 쭉 100만 원 보낸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는 데가 중개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실제로 내 정보 뿐만 아니라 내 에셋이라고 합니다. 내 에셋, 내 자산을 실제로 내 자산을 실제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다양한 에셋들을 표현하고요. 그런 에셋들이 블록체인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술품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서, 특허, 굉장히 많은 에셋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셋들을 예전에는 인터넷상에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혁명. 혁신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었죠.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능을 할 거다라는 게 지금 많이 이제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4차 산업혁명, 현재,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은 1차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AI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는 지금 5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로 와닿고 실제로는 실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산업혁명이 와도 아무리 뉴욕에서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 그걸 생산 활동에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과거, 현재에 대한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품 화폐부터 신용카드까지,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까지. 화폐는 실제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그리고 교환의 수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많은 화폐들이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화폐를 지금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죠. 많은 그 달러들이 실제로는 디지털 상에서 거래되지만 실제로는 다 컴퓨터 상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보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화폐라는 것은 실제로 정신적 혁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인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정말요? 비트코인 얼마 전까지 인정 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은 이제 없어질 거다, 또는 뭐 많은 디지털 화폐들은 이제 다 허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화폐는 인정이란 말로 통합니다. 인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고요. 아마 여기에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다 지나고 나면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아니다 하면 나만 괴로워하십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이후에 생긴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논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인데 굉장히 짧은 논문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철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어 투 피어, 그 중간에 있는 매개자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나오기 이전에 많은 연구 개발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 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기술이 딱 나왔을 때 그 기술이 하늘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시장의 필요와 기술자, 연구자, 과학자들의 실험적인 정신 그리고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못 쓸 일이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실험적 그 연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 추가돼서 좀 더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두 분은 이름이 한 분은 박상기, 한 분은 은성수인데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암호화폐가 좀 많이 이렇게 뒤로 됐습니다. 좀 회고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도 없애고요. 암호화폐를 좀 부정적으로 여겨서. 근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규제가 되게 심하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그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 연두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제 찍은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탄생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코인의 그런 부활, 그런 것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전략적 자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AI이고 하나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입니다. AI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 각 기업들은 GPU를 확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특히 노력만 해서는 되지 않죠. 전략적 자산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실제로는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GPU는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쪽으로 GPU를 수출을 못해요.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GPU 확보가 결국은 AI의 그 역량이고 AI의 역량은 국가의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AI가 실제로는 엄청난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는 하드웨어적 자본으로 더 그렇고요. GPU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중국, 미국의 이제 GPU 양인데 한국은 정말 아직도 작습니다. 자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페이팔 마피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AI 쪽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증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 팔머, 앨런 머스크들이 이런 뭐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그리고 뭐 안드리라는 그 회사는 저런 드론 그리고 잠수함, 무인 잠수함 이런 AI 기술을 써서 하고요. 또 팔란티어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테러에 대한 예측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 이분이 작년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2024에 굉장히 핵심적이었고요.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 공무원들한테 다 보내서 5줄짜리 보고서를 내라라고 이제 했던 장본인은 일론 머스크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도지는 기억나는 코인이 있죠, 여러분들. 도지코인이라고. 어떻게 저 이름을 저렇게 줬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아니,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인데 정부 효율 부서. 근데 이름을 또 하필 도지라고 줬어. 그러니까 저때 저걸 만든 다음에 도지 가격이 지금 뭐 엄청 올라갔죠. 미리 좀 알았으면은 세게 롱을 걸어 놓을 텐데.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또 나눠서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은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미국이 하여간 지금 그냥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장표는 미국이 굉장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진심이다라는 게 요 그래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데 미국의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36조 달러예요. 36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700억, 800억인데 1조 달러가 안 되잖아요. 미국 부채입니다. 저걸 해결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거죠. 네.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지금 미국의 최대 관건이고 저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 의회도 장악했고 뭐 상원 하원 행정부 다 장악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생겼죠. 네, 굉장히 많은 SEC 의장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잠깐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와 패시브 인컴 요걸 좀 강조시켜 드릴 부분인데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인컴은 건물주가 받는 게 패시브 인컴입니다. 건물주. 그냥 불로소득이라는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일 안 해도 계속 나오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저런 협박적인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들 잠 자고 있는 동안에 돈 버는 분들 많죠 여기에. 그래서 그게 바로 패시브 인컴입니다.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화두입니다. 암호화폐로 그런 것들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닝이 있었습니다. 마이닝으로 채굴기를 옛날에 샀었어요. 비트코인 뭐 클럽 뭐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계속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이게 나의 패시브 인컴이다. 임대료 받는 건물주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선성이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계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조금 어려워지고 지금은 대부분 마이닝이란 건 이제 대기업 또는 미국으로 다 넘어가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전에 그 패시브 인컴의 종류였고요. 이런 식의 마이닝을 했습니다. 또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쌓이는 그런 기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이 스테이킹 때문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테라 루나 사건이죠. 이게 20% 수익률을 줬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 실제로는 이자율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요. 위험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그렇고, 이게 테라 루나의 20% 수익률을 줬을 때 도건이 썼던 트위터입니다. IXO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ICO, IEO, 뭐 IXO들이라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약간 먹튀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할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저런 모습으로 가더니만 막판에 이제 저렇게 이상하게 되는 모습이 풍자적으로 밈입니다. 밈. 이런 게 밈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ICO의 지금 모습이라서, ICO를 최근에 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죠? ICO는 안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뭐 다양한 이제 뭐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일드 파밍이나 일드 애그리게이터라는 뭐 기법을 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NFT도 있었고요. NFT는 뭐 10,000개 정도의 그런 뭐 캐릭터, 뭐 PF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파는데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유동성이라는 게 뭔지 느끼실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고, 또 X2E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뭐 X2런, 뭐 P2E,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의 그런 자산 이제 취득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죠. 폰지 이슈가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물 갔고요. 다오라고 해서 이제 뭐 약간의 조합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적 이슈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 이런 플라밍고라는 플랫폼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가상자산 트레이딩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트레이딩 시장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건 이제 기존의 자본시장처럼 커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등의 그런 출현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5대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들을 뭐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안 되고 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패시브 인컴 또는 투자 방법이 가상자산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이건 이제 저런 숫자로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RWA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란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컨더리 마켓, 유통 마켓에서 다양한 트레이딩 플랫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시장은 결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들이 계속 유통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얼마나 좋은 정보로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자산을 증식해가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ETF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ETF 펀드를 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40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어떻게 블록체인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까를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인마일체라고 합니다. 말의 등에 올라타라. 여러분들은 혼자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딱 올라타서 자동차에 올라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쓰시고 계신 플랫폼 있나요? 있죠. 예, 그거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료분들이 있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교육 및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AI,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AI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챗GPT도 쓰시고 퍼플렉시티 뭐 다 쓰시잖아요. 옆에 뭐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바로 저 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한 말들이.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활용해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활용 안 하면 저렇게 기계한테 이제 국어라는 세상이 올 거고요. 저런 말들에 이제 딱 올라타면, 여기 이제 EX입니다. EX 말 딱 올라타면 멋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런 말들을 활용해서 선택 2025를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영역을 공략하라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영역이 새로운 영역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존에 아마 다른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삶을 누렸던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분야가 뜨는 분야, 새로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실제로는 생존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야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창의성, 도전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저런 영역을 어렵게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맨날 놀던 물에서 놀지 말고 좀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선형적 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변화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선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리니어한 시스템은 누가 쉽게 따라하고 예측합니다. 비선형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자극하고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트레이딩은 실제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퀀트라는 분야, 아까 전에 제가 그 책도 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제로는 실제로 투자 심리학적인 되게 많은 논리,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바로 비선형적 사고입니다. 선형 시스템은 만들기도 쉽고 예측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 또 해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선형적 얘기에서는 복잡계라는 얘기도 있고, 암호화폐 영역이 바로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투자 영역 전체가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비선형적 사고는 이런 창의력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창의력이 증가되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치매에 안 걸리고요. 굉장히 뇌 활동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걸 계속하니까 자극을 줍니다. 비선형적 사고는 창의력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실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실행을 하신 분들이고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블록체인의 실행을 계속 하시고요. DYOR이란 말이 이 블록체인에서 많이 씁니다. Do your own research란 말입니다. DYOR. 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저런 얘기들을 블록체인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결국은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서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트레이딩 전략 만드시고 그걸 계속 트라이 해보시고 그 전략들이 잘 효과가 있으면 또 친구나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또 전파해 주시는 그런 게 바로 DYOR 전략입니다. 바로 실행력에서는 DYOR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저 말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해야 되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료가 있습니다. 또 EX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Right now. 마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주신 장민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